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맞이입니다. 네, 방송 시작 전에 저희 감사한 청취자이신 DS님께서 계좌 후원 주셔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팟빵 청취자이신 이분 닉네임이 좌파세요. 좌파님께서 그 이제 지금 요즘에 화제 드라마 정년이 리뷰를 요청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봤더니 아직 정년이가 지금 완결이 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마지막 화가 나오더라고요. 총 12화인데 정년이를 다 챙겨 본 다음에 이제 아마 다다음 주쯤에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 죽음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의외로 어릴 때부터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제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막 한 그 유치원생 그때쯤일 때 그리고 이제 막 외국에도 그런 영상은 있어 막 그 어린 딸내미가 막 엄마 아빠 그럼 언젠간 죽어 막 이제 그런 그래서 막 우는 막 아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왠지 그 어릴 때 뭔가 이제 어떤 생명의 유한함이란 거를 이제 인지했을 때 뭔가 어린 나에게는 그냥 충격이었던 아 인간이 죽는단 말인가 어떤 지금 그게 당연한 건데 이제 어린 마음에 뭔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어떤 나의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사실을 너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이제 그랬던 건데 그래서 저는 좀 종종 때때로 이제 그런 걸 상상을 하곤 하죠. 이제 뭐 나의 마지막 죽음이라든가 또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점점 이제 늙어 가시니까 뭔가 어느 순간 점점 나도 이제 언젠가는 떠나가실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를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좀 어떤 그 죽음이란 것으로 이제 이별해야 될 그런 것을 왠지 조금씩 약간 이제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영화가 이제 그 룸 넥스트 도어라는 영화인데 네. 이제 이 영화는 안락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 뉴스를 봤어요. 이제 완전히 불치병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아질 가망이 없으신 환자분들이 인간답게 죽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스위스 정도가 지금 이제 안락사가 뭐 합법화된 나라가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락사를 이제 준비하시려고 막 스위스 이제 가실 준비를 막 하시고 이제 그 자금을 이제 모으시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법적으로 지금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족이 같이 가면은 이제 방조죄, 동조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남은 사람이 이제 범죄자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그 어떤 헌법 소원 막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변호사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뭔가 소송하는 것도 이제 제가 그 뉴스를 봤었는데 근데 저도 좀 제 마인드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무리 치료를 해봤자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저도 안락사를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그거죠. 최소한의 이제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을 그렇지. 경우가 됐을 때 내가 진짜 내 정신이 아니고 벽에 똥칠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그렇지. 생각하면은 그 전에 나는 내가 최고로 깨끗하고 아름답고 제정신일 때 죽고 싶다. 나답게 죽고 그렇지. 싶다라는 걸 이제 선택하는 문제니까 그것은 뭐 저는 약간 뭐그 자살 방조죄라던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으로 그걸 제한하는 거는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저 뉴스도 저 보면서 너무 그 환자분과 그 가족분들의 그게 너무 음. 안타까운데 근데 네. 어쨌든 뭐 그 논란도 꽤 오래 됐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선진국들도 다 이제 어떤 그 안락사 뭔가 합법화 네. 그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논란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것도 약간 사형제도 폐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한 거라서 물론 이제 당연히 지금 뭐 저나 마지 형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권리 생각하면 당연히 그걸 왜 막고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당장에 막 그런 거 일본 네티즌들의 그런 막 반응만 봐도 만약에 일본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되면은 안락사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만 특히나 이제 일본 막 되게 그런 뭐 남에게 패기 치면 안 되고 막 그 메이와 막 그런 문화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에서 안락사가 합법화 된다면은 이제 늙은 부모들이 아이고 내가 더 살아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내가 그냥 죽어야지 막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압박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무언의 약간 압력 그런 분위기로 눈치 때문에 뭔가 자의가 아닌데 그렇게 안락사를 스스로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또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안락사를 뭐 허용한다 그래도 뭐 아무나 그냥 지금 내가 죽고 싶다라고 죽게 해준다기보다는 뭔가 어느 정도의 이제 절차가 네, 필요하겠죠. 절차와 이제 어떤 그 좀 보호적인 보호책이 있어야지 이제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뭐 또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또 그 말도 뭐 일리가 있고 또 이제 또 뭔가 이제 어떤 그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이제 약간 조작된 안락사를 한다든가 이제 또 그럴 확률이 있으니까 근데 또 그거는 이제 그 후에 생각해볼 문제고 당장에 이제 안락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이제 네. 고통이자 짐이 되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병의 뭐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랑 상의를 하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 뭐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적정한 선에 있는 그런 법을 뭐 다시 좀 개정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뭐 한 발자국씩 해야지 그걸 뭐 단번에 없애고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네. 음.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이제 또 생각 끝에 어떤 이제 적절한 보호 장치와 이제 다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물론 그런 것도 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또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는 거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네, 들고 네. 사실 그 사형제 폐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흉악 범죄들 나왔을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건 명백한 거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뭐 잘못된 누명이나 그런 걸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확실한 그런 거는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원죄죠 과거 이제 독재 시절에 독재 정권 시절에 이제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형한 네. 전례가 있다 보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거의 그냥 사형제가 실질적으로는 폐지가 된 나라가 돼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참 이제 이 안락사도 되게 하여튼 많은 이제 논란에 그게 있는 건데 저도 항상 그 생각 하거든요. 내가 가망이 없는 환자인데 저는 아픈 거 되게 싫어하잖아, 되게. 그러니까 난 진짜 그렇게 고통 받으면서 그렇게 연명하느니 그냥 안 아프게 죽을 수 있으면 난 사실 안 아프게 죽고 싶거든, 솔직히. 음.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저는 그래서 약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그렇게 그럴 때쯤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쯤에는 안락사가 합법화돼 있지 그렇겠죠. 않을까라는 좀 이제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될 것 네, 같습니다. 내가 네. 늙어 죽을 때쯤에는 그래도 좀 돼 있지 않을까. 음. 네, 그렇죠.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들으면 든 생각이 이 영화가 이제 칸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인가 이제 최고 상을 음, 받고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보고 나서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스토리 자체는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어. 되게 잔잔한 영화 그냥. 네, 네. 잔잔한데 이 영화를 감독이 얼마큼 이제 그 심도 있게 관객들한테 이 두 명의 상황, 그다음에 이 두 친구의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안락사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여주면서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틸다 스윈튼과 줄리안 무어라는 두 분 다 너무 명불허전의 배우들이라 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잔잔한 내용이고 따지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배우들의 연기력과 그치. 이제 그 말빨로 이제 때우는 영화란 말 따지면은 뭐 딱히 뭐 극적인 그런 것도 없고 그렇죠. 한 명이 아파. 근데 네. 나는 나답게 죽고 싶어. 그래서 친구한테 그런 거를 이제 그 내가 가는 동안 내 옆에서 나를 보살펴 줄 수 있겠니라고 이제 부탁해서 옛날에 이제 친했었던 주 친구가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뭐 그냥 그렇게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네. 그냥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이 두 명의 그 배우와 그다음에 이 감독의 아주 그 아름답게 만들어진 영상미 이런 걸로 관객들의 이제 계속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그 주제 죽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감독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따지면 근데 원래 그 두 친구가 막 그렇게 최근까지 왕래하면서 친했던 사이가 아니라 그렇죠. 옛날에 알았던 네. 친구. 한동안 뜸했었는데 음. 이제 어떻게 우연히 다시 보게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김에 나 사실 암인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리고 원래는 다른 친구들한테 부탁을 다 했는데 다 거절해서 네. 이제 그게 이제 줄리안 무한테까지 온 건데 그치. 저도 약간 영화 보면서 근데 나도 솔직히 거절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떻게 또 어쨌든 그 친구는 그걸 받아줘가지고 근데 이제 뭐 여러 이제 그게 있죠. 약간 인도적인 차원도 있고 뭐 음. 이게 인간적인 정어로서 또 그것도 있고 근데 확실히 이제 틸다 스윈튼이 최근까지 그 틸다 스윈튼 영화 보면서 확실히 이분은 뭔가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되게 멋있어지고 있다.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 배우인데 멋있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어. 멋있다. 점점 멋있어지고 있어. 약간 또 이제 그분의 약간 그 헤어스타일도 뭔가 이제 그게 그 스타일의 시그니처가 된 것 같아. 그냥 이제 그 약간 이렇게 올백 해가지고 그게 지극히 약간 되게 좀 보이시한 느낌인데 그렇죠. 짧은 머리. 네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고 음흠. 틸다 스윈튼은 네. 또 그 이분은 약간 젊을 때부터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슬렌더한 되게 네. 그래서 이분이 약간 모델빌 나는 약간 좀 그런 체형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좀 머리도 그런 머리를 하니까는 네. 특히 안 그래도 좀 약간 슬림하시고 키도 크신데 그렇게 나오니까는 뭔가 약간 중성적이면서도 네. 여기서도 친구이기는 한데 어떤 면에서 이제 줄리안 무어는 아름다운 여성의 느낌이고 키도 크고 틸다 스윈턴은 머리를 짧게 자른 남자 느낌이 좀 나다 보니까는 네. 살짝 그런 이성적인 느낌도 나긴 나더라고 두 배우의 그 네. 조합이. 마지막 나 가는 길 동행해줘 해가지고 이제 또 따로 그렇게 이제 어차피 갈 거니까 이제 돈 다 써가지고 좋은데 약간 별장 같은 데도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지막 생활하다 가는 건데 그래서 또 이 영화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좀 다크웹에 대한 이제 그 환상을 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제 안락사 그 극약을 다크웹을 통해서 구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다크웹은 못하는 게 없는 건가.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그 다크웹 뭐 누가 다크웹 접속해봤습니다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후기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일단 그 공간 자체가 과연 근데 이제 좀 신뢰가 되는지 좀 이제 일단 그게 의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저도 거래를 한 건 아닌데 인터넷 초창기 때 뭐 어떻게 잘못해서 진짜 이상한 데 들어갔거든요. 진짜 이상한 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뭘 클릭해가지고 나오는 그 자료들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그렇지.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온갖 기괴한 것들이 거기에 다 네. 있으니까. 그 제가 본 거 약간 인간 개조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인간 개조. 네. 그 인간의 이 바디를 약간 뭐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진짜 어떤 영화나 무슨 뭐 만화나 이런 거에서도 보지 못한 진짜 기괴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다시는 접속을 안 했던 기억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쨌든 그거 이상의 그냥 별의별 뭐 미친 것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이제 환상을 갖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 여기서 이제 틸다가 다크웹에서 이제 약을 구했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나오는 틸다의 설정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전문 기자로 일해왔었고 그쪽에 이제 뭔가 뒷세에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마 많이 위험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아마 많이 알고 있었을 테니까는 그 정도의 발이라면은 아마 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마사랑 잉그리드 네. 이제 두 친구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소설가로 나오는 줄리안 무어인 잉그리드는 못 구했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구한다고 쳐도 그래서 이제 마사는 이제 약간 기자였기 때문에 그것도 네. 보통 기자가 아니라 전쟁터를 찾아다니는 네. 종군 기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이다 보니까 좀 거친 삶을 좀 살았기 때문에 왜냐 그 다크웹도 거기서 뭐 무기나 이런 걸 살 수 있다 그러는데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뭐 어디 우리나라 그런 유명한 쇼핑몰 같은 데서 막 알리나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좀 믿음이 없잖아 솔직히. 내가 돈만 입금했는데 그 뭐 걔네가 안 보내면 뭐 알게 뭐야. 그렇죠. 그렇다고
걔네가 물건 안 보낸다고 내가 경찰서 나 다크웹에서 총 시켰는데요. 총 안 뭐 신고할 거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기 당할 수도 있죠. 네 그런 데서 뭐 괜히 섣불리 뭐 그런 거 해봤자 그렇지. 당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초창기 때는 그 사기 다크웹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기 다크웹 그러니까 다크웹 인양 다크웹 인척하는 사기를 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사기 당한 사람이 신고를 못해. 그렇지. 네. 뭐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네. 그거는. 그래서 이거 약간 너무 가불기 아닌가 다크웹은. 그러게. 그리고 막 그런 괴담 많잖아. 막 되게 절대로 다크웹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그 꼴을 잡을 만한 뭘 조금 남겨 바로 무슨 막 이상한 우편물 날라오고 막 뭐 그러니까 협박을 뭐 나는 네가 어딘지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온다는 식으로 되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야근 구했으니까 나의 마지막 한 달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도 가기 전에 평화와 행복을 느끼다 가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그 마사의 과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과거 남자친구랑 뭐 그리고 이제 그 딸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래도 이게 틸다 스윈턴 배우가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젊은 시절을 대역을 썼어요. 근데 그 젊은 시절 배우가 너무 안 닮았어. 약간 그게 좀 오게 티라면 티일까. 네. 너무 안 닮았어. 왜냐 하다못해 틸다 스윈턴이 근데 워낙에 그분의 얼굴은 너무 특색이 있기 때문에 좀 아니 하다못해 좀 이게 뉘앙스나 좀 스타일이라도 그러니까 완전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그분처럼 닮은 약간 이제 이게 좀 뭔가 얼굴도 좀 날렵하고 날카로운 콧대도 좀 슬림한 그런 배우를 좀 찾아서 하지 약간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젊은 배우가 너무 인상이 너무 다르잖아 솔직히 특히 코가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이게 1도 안 닮은 배우를 이렇게 했냐 좀 하다못해 그래도 좀 그나마 최대한 비슷한 배우를 찾아서 좀 하지 좀. 그래서 이제 그 과거 회상 보면서 뭐 그래 뭐 젊은 배우 중에 틸다 스윈턴 닮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넘어갔어.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후반부에 이제 그래서 마사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는데 딸이 오는데 말로만 했던 딸이 나와. 난 그래서 내 나름 예상은 그 혹시 그 젊은 시절을 연기했던 그 배우가 그 여자 배우가 딸로 나올려나 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본인이야. 틸다 스윈턴 본인이야. 내가 순간 뭐지? 되게 닮은 사람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 이거는 본인인데 약간.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그 두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데서 계속 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엄마랑 닮았다, 판박이다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는 걸 보고 제일 뒤에 틸다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한 반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와가지고 근데 틸다를 닮은 배우를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 왜냐면 네. 여기서 이제 틸다 본인이 나오다 보니까는 얼굴이 이제 너무 똑같아서 물론 중간에 이제 엄마랑 판박이다라는 말을 해놓기는 해놨지만은 그래도 이제 관객들이 볼 때 저거는 이제 엄마 닮은 딸이 아니고 그냥 엄마인데. 그렇지. 엄마가 갑자기 그 머리 스타일 다르게 해가지고 약간 가발 쓰고 나온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뭐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영상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다 그런 CG 기술 동원해서 그때 우리가 여기했던 뭐 그 카지노도 그랬었고 이제 아이리시맨도 약간 그 지금 늙은 배우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막 그렇게 CG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안티 에이징 기술을 썼는데 근데 그래도 어색해 솔직히.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지금 이미 그 원래 배우가 늙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거는 누가 봐도 틸다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는 그렇긴 한데 사실 이제 부모, 아빠나 엄마를 똑 닮은 자식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면은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거의 그 부모의 환생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이제 똑같은 사람이 가끔 있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신해철 형님의 그 딸인 그 신하연님의 그 얼굴 보면 이거 그냥 여자 신해철인데 네. 얼굴이 한 98% 정도 싱크로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틸다가 뭐 딸이
마사의 딸이 뭐 마사랑 판박이다 뭐 물론 그런 설정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얼굴 생김새 키 그다음에 이제 성별도 같다 보니까는 남자였으면 혹시 좀 덜할 것 같은데 아들이라 그러면 그런 느낌이 덜할 거 엄마랑 똑 닮은 아들이라 그러면 좀 덜할 것 같은데 딸이라 그러니까는 이건 조금 아까 죽은 사람이 그냥 그대로 살아서 돌아온 느낌이 아예 들어서 아들이면 근데 그 목소리를 못 하잖아. 남자 목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 성우가 아니 그리고 내가 뭐 그래 근데 그 외모에 어색하면 내가 그렇다 치겠는데 목소리까지 너무 딸이 좀 젊어야 되는데 너무 늙어 있어 딸이. 목소리가 그냥 이미 늙은 틸다 스윈튼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너무 무리수 아닌가 좀 생각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가 다 좋았는데 그게 좀 내가 마지막에 좀 그게 좀 깨가지고 이건 조금 그래서 저는 무리였다. 완벽을 기하려 그랬으면 그 젊은 시절에 굉장히 비슷한 그렇지. 그 배우를 기용했어야 그렇지. 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딸 역할도 젊은 시절을 했었던 그 배우가 그 배우를 딸을 했어야 돼. 했었으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느낌일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 막판에 틸다가 나와버리니까 아니 이럴 거면 과거 싫어도 그냥 본인이 하시 그냥 일단 이 생각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딸은 자기가 본인이 하면서 젊은 시절은 못할 게 뭐냐 나 이 생각 들어가지고 음. 오히려 젊은 시절은 완전 그 배우만 괜히 떠버려 그러면은 되게 딸은 본인이 하는데 그 젊은 배우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 이게 동일 인물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 과거의 얘기가 그러니까는 젊은 시절 배우 캐스팅이 약간 미스였던 것 네 이상해 되게 왜냐면 너무 안 닮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젊은 시절 배우의 얼굴을 보면 이거 틸다 아닌데 느낌이. 그러니까 막판에 딸을 틸다가 안 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걸 해버리는 바람에 그 젊은 시절 그 과거 회상 장면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네. 이게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 젊은 시절 얘기가. 딴 사람 얘기 같은 딴 느낌이 사람 좀 얘기. 들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굳이 딸을 틸다 본인이 할 거였으면 젊은 역할도 본인이 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네. 왜냐면 여기서 뭐 틸다가 나이를 먹은 설정으로 나오긴 하는데 또 젊게 꾸미고 뭐 요새 기술이 좋으니까 좀 젊게 사람들 어차피 설정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예. 틸다가 나와도 딸이구나라고 이제 봐주는 건데 젊은 시절을 틸다가 연기했다 그래도 틸다가 젊은 시절 연기했나 보다 그러지 늙었는데 왜 젊은 시절 연기 이렇게 생각을 하진 그러니까.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판에 딸을 할 거였으면 그냥 거기다 통일성을 줬어야 돼 그냥. 네. 그 과거까지. 음. 근데 과거만 생뚱맞게 하나도 안 닮은 배우를 내가 젊을 때라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 이럴 거면은 뭐하러 그쵸. 그거 했나? 그 장면만 살짝 네.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게끔. 그러니까 마지막에 틸다가 안 나왔으면 좀 덜할 것 같은데 틸다가 나오니까는 그 중간 장면이 조금 네. 뜨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만 조금 이제 아쉬운데 네. 근데 그거 말고는 뭐 너무 좋은 영화라 음. 일단 이 영화는 되게 그림적으로 되게 좋아요. 네. 비주얼이 되게 너무 아름다워서 비주얼이 아름답고 감독이 쓰는 그 색상의 조합이라든지 그렇지. 배치라든지 이런 게 진짜 기가 막힌데 색감이 아주 네. 끝내주지. 특히나 여기서 이제 원색 계열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눈에 뜨는 그 카메라 장면들이 몇몇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틸다가 아니라 여기 줄리안 무어인 잉그리드가 이게 유명한 이제 베스트셀러 소설가라서 그 사인회를 하거든요. 근데 사인회를 하는데 그 사인회를 할 때 그 천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천장 뷰로 그 테이블에 놓여 있는 책. 근데 그 책이 이렇게 네모난 책이 있고 중간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책들이 그 빨간색이 잘 보이게 8개가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놓여 있고 그거를 펼쳐 가지고 이렇게 사인해 주는 그런 장면. 그다음에 이제 그 둘이서 그 중간에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남자친구랑 그 마사가 그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그 장면인데 그 위에 빨간색 그 빨간 픽업 트럭 있거든요. 그 빨간색 픽업 트럭 주변 환경하고 다르게 튀는 그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그 후반부에서도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식탁 뭐 테이블 위에 있는 그 빨간색 과일들이라던가 그다음에 거기서 장을 봐와 가지고 내려놓는 빨간색 그 장바구니 그다음에 이제 틸다가 머물고 있는 빨간색 문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붉은색을 되게 많이 썼네. 네 그리고 화려한 그 원색 계열의 마지막에 이제 그 틸다 마사가 죽을 때도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완전 센 노란색 옷을 위아래로 입고 이제 죽는다든지 그다음에 그 바깥에서 그 별장 바깥에 테라스라 그러나 거기 바깥에 놓여 있는 소파가 있는데 소파가 하나는 빨간색 소파 하나는 녹색 소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장면.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그 병실에서
있을 때 보면은 그 마사가 입고 있던 새빨간 후드티,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서 이제 두 친구가 별장에 갔을 때는 또 녹색 스웨터를 입고 뭐 줄리아는 빨간색 뭐 겉옷을 자켓을 입는다던가 하는, 그래서 이 원색 대비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영화를 보면 와 진짜 자체가 아름답. 내용은 둘째치고 장면 자체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 영화를 저는 보고서 아 옆방이 룸 넥스트 도어였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저도 요즘 영어 공부를 하는데 되게 좀 한국인 입장에서는 왜 이 뜻이 이게 되는지 좀 생뚱맞은 표현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게 왜 그 의미가 되는 거지?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단어 하나만 봤을 때는 되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아직 얘네는 뭐 이걸 이런 뜻 쓴다고 딱 돼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그 넥스트 도어라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옆이라는 의미로 쓰는지 잘 몰랐어가지고 근데 요번에 이제 넥스트워라 그러면 옆집을 뜻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영어 배우는 그냥 한국식 생각으로 따지면 넥스트 하우스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옆집이면 왜 넥스트 도어라고 옆문인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옆집에는 옆문이 있으니까는 당연히 옆집이지라고 생각을 해서 옆집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처음에는 옛날에 이제 중학생 때 되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네 지금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 영화로 이제 그 단어 하나를 알게 됐다 룸 넥스트 도어 난 사이드룸인 줄 알았다 옆방 사이드룸인가 이랬는데 콩글리시적인 사고방식을 제가 이제 갖고 있었는데 룸덱스토어가 옆방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마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내가 항상 이렇게 내 방은 문을 열어둘 테니까 내 방문이 어느 날 닫혀 있으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날 수습해줘.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약간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하루하루 이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혹시 오늘은 문이 열렸나 닫혔나 이제 그걸 네. 보게 된단 말이야. 나라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중간쯤에 한번 닫히거든요. 그래서 난 백방 이거 분명 잘못 닫힌 거 같으니까 이거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당장 그렇게 죽을 리가 없다. 이건 뭔가 약간 실수나 페이크일 것이다. 어떤 의도치 않게끔 문이 닫혀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역시나 바람이 불어서 문이 닫혔었다. 죽어서 다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닫혀 있으니까 막 그 친구는 막 이제 죽은 줄 알고 아이고 이제 내 친구가 그렇게 이제 막 혼자 이제 밖에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쓱 오잖아. 너 왜 우냐? 그래서 그 장면도 관객들이 막 다 웃더라고 되게. 난 왠지 나올 것 같더라고 거기서 아직 죽었을 리가 없는데 아직. 마지막쯤에 그걸 배치했으면은 네. 죽었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죽을 때 아닌데 싶을 때 그 장면을 넣어놔서 네. 이거는 아마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저거 한 80%는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예상이 가능해 솔직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깜짝 놀랐잖아 이러가지고 네. 왜 안 죽었다고 하느냐고. 나름대로 약간 이제 좀 환기시키는 네. 코믹한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솔직히 근데 그 둘의 일상 너무 평온해서 네. 이게 사실 이 잡담할 게 없어요. 그냥 사실 이게 영화 이제 되게 좋은 영화인데 저도 되게 보고서 이래서 또 역시 마지 형이 좋은 얘기를 했구나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만족스럽게 보고 나왔지만은 딱히 이제 보고 나서 뭐 얘기할 건 많이 없는데 다만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보면서 아직 미국도 이제 여기 배경이 미국인데 미국도 아직은 그게 합법화가 안 됐구나. 왠지 또 우리는 좀 막연하게 약간 이제 그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우리보다 다 훨씬 개방적이니까 뭐가 다 뭐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열려가지고 다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도 난 아직도 그게 합법화가 안 됐다는 것도 전 의아해가지고 약간 미국 같은 나라는 왠지 이미 진작에 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미국은 철저히 약간 자본, 그다음에 실리주의적인 국가라서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쪽에서 로비를 해서 법을 그쪽으로 통과시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사가 간 다음에 걔도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네. 잉그레드가 취조를 당하잖아요. 근데 또 그 담당 경찰관이 하필이면 굉장히 투철한 이제 그 종교 이제 기독교인이라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잉그리드의 그 거짓말을 막 그렇게 간파하려고 막 되게 엄청나게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당신 거짓말하고 있지 이래가지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장면도 근데 잉그리드 되게 나름대로 굉장히 냉정을 가장하긴 했는데 약간 좀
딱이 어. 뭔가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관객인 내 입장에서도 저런 정도까지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조금 열이 받는 그런 좀 네. 장면이기도 한데 그 장면이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진짜로 이런 일 겪었다면 네가 이런 일 겪을 수도 있어라고 네. 이제 알려주는 거다 보니 그래서 사실은 그 다른 친구들도 마사의 다른 친구 더 훨씬 원래 더 친했던 친구들 네. 잉그리드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친했던 친구들도 거절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 친구에 대해서 뭐 정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그 뒷감당을 할 예,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경찰서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할 네. 수가 없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영화상으로는 마사가 나름대로는 다 그래도 이렇게 좀 철저하게 네. 나 죽은 다음에 이제 음. 너는 진술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음. 전혀 이제 죄가 안 되게끔 너는 몰랐었다. 어.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인데 제가 알아서 죽은 거다. 네. 난 이럴 줄 몰랐다. 그래서 라고 해라. 모든 시나리오와 이제 그 변호사와 다 준비를 해놨어. 네.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렇게 해놔도 솔직히 나도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쁜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 경찰이 막 범죄자처럼 취급하면서 막 네. 그렇게 음흠. 막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물론 이제 그 주인공이 우리가 주인공이라서 이제 막 되게 심정적으로 편을 들고 있지만 사실 거짓말 하는 거 맞잖아. 거짓말은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는 나중에 그 변호사가 오는데 변호사도 막 되게 저 경찰 새끼 재수 없다고 이러면서 네. 나가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저건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법화가 돼 있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과연 어떤 인간적인 정만으로 저거를 해주는 게 결코 이제 간단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것도 저는 그래서 되게 마사가 떠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인간적인 그 아름다움만은 생각했는데 그 뒤에 뭔가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막 치유당하고 좀 그런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또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절에서 이게 아무나 저걸 해줄 수가 없는 게 네. 그리고 또 따지면 그 단서가 잡힌 이유도 그 다른 친구가 이제 경찰한테 그거 얘기를 해버렸잖아. 마사가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부탁했었다고. 근데 그 친구가 좀 생각이 없는 게 내가 그 얘기를 좀 하지 말자. 그 영화 보면서 아니 이미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서 본인이 거절한 일을 경찰이 전화한다고 그걸 냉큼 그냥 대놓고 제가 그랬대요 하고 그걸 그냥 일로 바치듯이 얘기를 네.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치유 장면에서 뭔가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친구가 얘기했다는 네.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그 줄리안 무어가 되게 굉장히 잘하는 느낌이었거든. 되게 그러니까 잉그리드가 좀 무난하게 이제 잘 네. 넘기는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빼박 증거라 따지면은 그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좀 후달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변호사 그때부터 이제 불러가지고 지금부터는 한 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건데 참 그게 물론 뭐 증거라고는 해도 그것도 뭐 심증만 있는 거지 물증은 아니다 보니 네. 왜냐면 저 친구한테는 그렇게 말했지만 얘한테는 그렇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녹취가 나오면 뭐 증거가 되겠지만은 네. 그런 건 아니다 보니 근데 어쨌든 수사관들은 그걸 잘하잖아 솔직히 이제 그런 물증이 없을 때 그런 베테랑 수사관들은 그치. 이제 이 사람을 압박해서 심리적으로 후달리게 만들어서 스스로 이제 약간 그렇죠. 자폭하게 만들잖아 약간 네. 그것도 이제 그 수사의 기술이니까 네, 그래서 그치. 이제 아마 그걸 노린 것 같아 그래서 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거를 괜히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 빌미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야, 네 친구가 불었으니까 너도 불어. 어, 다 알아. 빨리 그러니까. 불어. 약간 뻥카 이제 네. 이제 블러핑 약간 일종의 그런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장면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 사회의 위협에서 되게 수사관이 계속 압박하는데 끝까지 버티잖아. 그치. 비디오가 없는 한 증거도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난 버텨야 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물론 왠지 되게 방향 이상해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뭔가 이제 그 잉그리드가 마사의 딸을 만나가지고 네. 판박이라더니 정말 살아 돌아온 것 같다 내 친구가 그렇죠. 내 친구가 헤어스타일만 머리만 좀 길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왔구나 그런 느낌으로 네.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그 마지막 딸이 이제 나오는 게 딸이랑 되게 관계가 안 좋았단 말이야 사이가 안 좋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동행을 딸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건데 솔직히 이제 거기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 그 잉그리드도 딸한테 얘기하지 그러냐 근데
아, 내 딸은 절대 그 해줄 애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뭔가 어떤 마지막에 뭐 어머니랑 했던 대화나 이제 마지막 엄마 모습 어땠어요 뭐 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그렇게 그 자기 엄마가 누워서 죽었던 이제 거기 약간 그 일광욕하는 네. 그 약간 그 해변가에 그러니까 베드 약간 간이 베드 이제 거기 근데 거기 그 자리에 똑같이 누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관객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의 모습과 똑같은 딸이 거기 다시 똑같이 누워가지고 뭔가 어떤 그곳의 바람을 음미하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뭔가 내 어머니가 느꼈던 걸 나도 한번 느끼는 약간 뭐 그런 그 핏줄이란 거 아니면 혈통이란 거 약간 대를 이어서 그 어떤 이제 그 부모 자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부모의 어떤 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삶을 이제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자손이 이렇게 이어간다 네. 약간 뭐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그 둘이 같이 누워가지고 네. 스턴을 올라가면서 끝나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고 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이제 그 안락사 문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이제 또 죽음에 대해서 음흠. 그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 네. 저도 사실 저도 이제 굉장히 그런 걸 좀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 나도 그렇게 무슨 뭐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단지 그냥 어떤 법적인 도의적인 문제 때문에 아 그래도 어떻게 지금 살아 있는데 최대한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저의 교양에 좀 많은 도움을 줬었던 뭐 지금은 이제 좀 안타까워진 그 이원복 교수의 이제 옛날에도 막 그 현대 문명 진단이라는 이제 그 책이 있었는데 그게 90년대 나온 책인데도 거기서도 이제 많은 현대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죽음의 형태는 자기 집 침대에서 가족들이 모두 바라보는 그 안에서 평화롭게 그러니까 잠자듯이 서서히 그냥 이게 죽는 거 그거를 모두가 90%가 그걸 바라는데 실제로 현대인의 90%는 병원에서 최첨단 이제 그 의료기기들 중장비들 틈에 둘러싸여서 거기서 죽는다.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어릴 때도 그걸 보면서 아 그렇게 내가 컸을 땐 안락사가 좀 합법화돼야 될 텐데 막 그걸 했단 말이야. 나 그때 초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참 근데 그게 벌써 되게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좀 되게 발전이 더딘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러게요. 네. 근데 그게 발전이 더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의료계 쪽 의료 산업 쪽에서 그 안락사를 못 하도록 적극적으로 로비한다는 썰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찍 죽으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어떻게든 약물과 병원에서 오랫동안 숨을 붙여놔야 그만큼 돈을 벌 수 그렇지. 있어서 연명 치료. 네. 네. 그래서 그게 그 아까도 제가 중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락사를 해서 뭔가 그쪽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으면은 걔네가 로비를 해서 당장엔 그쪽으로 법을 바꿀 텐데 지금은 사람을 무조건 뭐 숨을 붙여 놓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쉽게 안락사가 법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좀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제가 어릴 때 생각했어도 그게 되게 잔인하다고 느꼈어, 되게 솔직히. 네. 그게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생명적인 그것만 연장해 놓으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는 약간 뭐 코마 상태, 뇌사 상태에서 그렇지. 그 산소 호흡기만 붙여놔서 이 사람이 뭐 몇 년을 사는 게 과연 이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어도 죽지 못하는 네. 그런 게 되는 거니까. 따지면 저도 현대인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와서 병원에서 간다. 약간 뭐 그런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답게 죽을 권리.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는 네. 그래도 아름답게 가고 싶다. 그렇다. 그러니까 따지면 여기서도 그 마사가 마지막에 다 이렇게 쫙 화장하고 네. 멋있게 옷을 입은 다음에 거기 누워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영화가 죽음이라는 주제를 이제 다루고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그렇게 엄청 무거운 네. 주제인데 무겁게 전달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를 그렇게 막 슬프고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되게 그 태어난 이상 죽음은 정해진 건데 그거를 내 선택으로 얼만큼 아름답게 내가 가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내 길을 선택하는 거에 과연 뭐 법이라던가 국가적으로 이 한 개인에게 그걸 법으로 강제하는 게 이게 옳은가? 혹은 이게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 건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라서 저는 영화를 보고 이 주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 그 감독이 삶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이 두 명의 캐릭터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네. 소설가인 줄리아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이 삶을 그래도 잘 꾸려가고 싶은 삶을 대변하는 캐릭터고, 이제 마사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죽음을 약간 표현하는 캐릭터인데, 이 그 소설가인 캐릭터는 지극히 그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픽션 그다음에 판타지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삶에 대한 그 아름다움, 동경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종군 기자로 일었었던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죽음하고 가깝게 삶을 지냈던 그렇지. 사람이란 죽음을 말이에요.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친구로 생각하고 언제든, 보통 사람은 죽음을 굉장히 뭐 한 몇십 년 뒤에 당장 내일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종군 기자 입장에선 지금 당장 죽을지 아니면 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계속 있었던 이 두 인물을 대비시켜 가지고 삶의 애착을 가진 친구, 그다음에 죽음을 친구로서 항상 옆에 두고 있었던 이 두 친구의 대화와 그다음에 이들의 얘기 속에서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이 상황이면은 이 친구의 마음을 내가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던져주면서, 그거 그 안에서 이 두 친구의 그 아름다운 우정과 약간 뭐 인류애적인 사랑과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뭔가 되게 잔잔하게 다가오면서 또 음흠. 한번 이제 이렇게 우리 삶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는 네. 그런 좋은 영화라 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똑같은 대사를 여러 번 하거든요. 그 눈이 내린다면서 약간 시구절인지 소설 구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문학 작품의 구절을 여기서 이제 마사가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바깥에서 이제 눈이 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 장면 여러 번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도 마사 딸하고 잉그리드랑 있을 때 그 나오면서 눈이 막 내리면서 영화가 음. 끝나는데, 그래서 감독이 똑같은 대사를 세 번 정도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세 번씩이나 넣고 그다음에 이제 눈 내리는 걸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눈처럼 아름답지만 언제 어떻게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는 그렇지. 걸지 모른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아름다운 화면으로서 이제 우리한테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각각의 눈도 보면 눈의 결정체가 하나씩 다 다르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물의 결정이라던가 눈의 결정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다르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그렇지. 우리도 사람도 다 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각자. 좀 이 다 다른 이 개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이 공동체로서의 이제 인류의 삶이라던가, 어쨌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감독은 좀 약간 좀 범지구적, 범우주적, 약간 음. 좀 이런 의미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는 아 내가 죽으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뭐 인간이라는 종으로서 내가 그뭐 동물처럼 이제 무슨 일차원적으로 이제 본능에만 의지해서 사는 건 아니다 보니, 그렇지. 그 이런 삶을 그래도 인간은 그 인간으로서 있는 것들이 인간으로서의 선택과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좀 다른 건데, 삶을 마지막을 내가 결정을 하면 안 돼? 할 수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지 못할는데 그래도 인간이랍시고 내가 그러고 살아야 되나? 인간이 아닌 모습인데 숨을 붙여서 사는 게 인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나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볼 그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말하다 보면 끝이 없죠. 사실 네. 끝이 없는데, 감독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죽음을 너무 그 무겁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 누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진짜 나는 자연스럽게 아까 수현이가 말한 것처럼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죽다가 자연사를 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객사할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고를 겪을 수도 있다 보니까는 유서를 미리 써놓은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음. 옛날에.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매년마다 1년마다 이제 갱신을 하는데, 갱신. 혹시 뭐 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업데이트를. 그렇지,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죽음에 대한 준비는 어렸을 때부터, 아까 수연이가 그 뭐 그 유치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 근데 저도 약간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만약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어떻게 원치 않게 오긴 왔는데, 내가 선택해서 온 건 아니니까 어쨌든 왔는데, 그래도 죽는다 그러면 그 길은 좀 이러저러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죽음을 너무 멀리 보지 않고 죽음을 그래서 저는 좀 가까이 두고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해야지 너무 적대시하고 이제 싸워야 될 존재로만 그렇죠. 생각할 예. 기는 어쨌든 언젠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이왕 받아들일 거라면 친구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네, 우린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그치. 나의 죽음과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의 이제 그게 점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왠지 내가 어릴 때 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막 만약에 뭐 언젠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시는 날 아니면 이제 내가 늙었을 때 내 친구들 중에 이제 한두 명씩 이제 막 그런 거 상상하면은 막 너무 이제 슬프고 이제 너무 너무 그냥 그때가 오면 어떡하지 막 이제 그게 생각 드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대부분 그 경조사라는 것들이 약간 더 나이가 어릴 때는 대부분은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의 결혼식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요새는 아는 지인들의 그 지인, 뭐 부모님들이라던가 친척들의 이제 장례식에 관한 네.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앞으로 더 그런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 순간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뭔가 좀 그게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되게 그 마지막에 그렇게 틸다 스윈튼의 그 가는 모습이 나한테 되게 이상적인 죽음이라고 난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어쩔 수 없이 진짜로 내 삶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저러고 싶다 솔직히. 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간답게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가 그 시기를 결정하고 네. 나의 의지대로 음흠. 내가 원하는 모습을 한 후로 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네.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뭐가 법적으로 뭐가 막혀 있고 뭐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치 그것을 이제 불치병 환자의 그런 결정을 다른 가르로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걸 단순히 살자 이러면은 이건 좀 그게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나. 네. 생각을 마감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냥 뭐 손목을 긋고 다리 위에서 떨어지고 하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그건 괴가 다르지 않나. 네. 네. 물론 뭐 큰 범죄를 보면 그 결과는 똑같으니까 맞긴 맞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엄밀하게는 자기 삶을 돌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소극적인 살자 방조를 한다는 거지. 리나 다름없거든요. 왜냐면은 네. 내가 하루에 소주를 10병씩 마시면서 건강하게 산다는 걸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하루에 소주를 10병씩 마시면서. 그것도 이제 소극적인 방법으로서의 그 그렇지. 죽는 방법이나 다름없어. 자신을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방에 가는 거고 하루에 소주를 10병씩 마시면 아주 천천히 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뭐 아주 천천히는 아니겠지만 그 양이 스스로를 독살하는 거지. 그렇죠. 이제. 스스로는 독사하는 그런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방법으로서는 사실 어떤 방법을 써도 마찬가지의 결론에 다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너무 그렇게 단번에 그 죽는 것만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저는 네. 좀 네.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솔직히 빅재미가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솔직히. 잔잔한 감동이 네.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지루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약간 이제 조금 지루한 걸 좀 제가 싫어하는데 근데 이 영화는 제가 그렇게 지루하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네. 단순한 지루함보다는 뭔가 보면서 집중하게 됐어. 근데 이 영화는 집중하게 되고 또 그 친구의 얘기들을 내가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고 뭔가 또 나오면서도 곰곰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기 때문에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메가박스 독점에다가 이제 영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마 많이 지금 좀 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한번 네. 보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뭐 내용이 뭐 어떻다 이런 거 말고도 그냥 화면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의 그렇지, 가치가 영상미가 있어서 상당하기 네. 때문에 그 영상 미학의 결정판 끝판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은 아마 진짜로 눈이 즐거우실 겁니다. 네. 그 비주얼도 비주얼이고 두 네. 주연 배우들의 연기도 뭐 네. 사실 그 두 배우가 다 했지 뭐 그냥. 그렇지. 끝내줍니다. 네. 그래서 기회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